네, 영상 하나 더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분노, 무조건 참아야 하나 이겁니다.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주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분노 같은 게 생겨도 가능한 참아라, 잊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또 분노 때문에 망하는 사례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. 왜냐하면은 농사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산재 같은 것도 간혹 하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죠. 성인병, 뭐 심근경색, 뇌경색, 뭐 뇌출혈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수가 분노 표출을 안 하고 참기만 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오묘해서 마음의 병도 큰 나중에 진짜 신체의 병이 되죠. 그러니까 분노 표출 안 하는 것도 일종의 마음의 병이에요. 그래서 이 분노 표출을 무조건 안 하고 사는 게 저는 능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분노 표출을 그럼 무조건 하고 살아야 되느냐? 또 그럼 또 여러 가지 골아픈 일이 생길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, 미칠 듯한 분노가 막 생기면 이 분노를 표출한 후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정말 상대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느끼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학교폭력, 아니면 성범죄, 아니면 어릴 때 아동학대 이런 게 대표적인 예죠.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안경이 깨지도록 두들겨 맞고 했었는데 그 분노는 지금도 안 사라져요.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저를 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 분노는 지금도 안 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함부로 막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? 표출했다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표출 후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장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. 그로 인한 불이익. 예컨대 회사 상사가 나한테 뭐 굉장히 좀 차별적 대우를 하고 안 좋게 대해요. 그럴 경우에 분노가 당연히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고 상사한테 함부로 막 행동했다 그러면 상사가 나한테 인사고과 같은 거 점수 나쁘게 주고 하면은 크게 내가 불이익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내가 참아야 되느냐 아니면 표출해도 괜찮으냐 이 상황을 일단 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된다. 지금 이 회사 상사가 너무 힘이 세다. 너무 빼기 좋다. 그러면 일단 참아야죠. 그럴 때도 함부로 분노 표출했다면 내가 더 피해를 보니까 일단 참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참기만 하면 암이 생기잖아요.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성인병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든지 좀 이제 다른 방식으로라도 분노를 풀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그 고기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건데 뭐냐면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고기 되게 싸게 많이 팔잖아요. 아니면 돼지 뒷다리살 이런 건 좀 가격이 쌉니다. 100g에 뭐 400원 이렇게 싸는데 그런 것들 한꺼번에 막 한 10kg씩 사오면 이만큼 되죠. 그래서 가능한 코스트코 가서 뼈도 같이 사오세요. 뼈도 같이 사온 다음에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보면은 전기톱 되게 쌉니다. 전기톱 한 4, 5만원만 주면 좋은 거 사요. 그래서 거기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전기톱 하나 산 다음에 코스트코에서 사온 고기를 내가 분노를 느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전기톱으로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하세요. 여러분 아마 이거 들으면서 저 인간 미쳤다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그렇게도 분노가 좀 표출이 되고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집니다. 그래서 진짜 그 상대를 그렇게 전기톱 휘둘렀다가 당장 잡혀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당연히 잡혀가고 당연히 구속되고 막 이렇게 뭐 30년, 40년 형 받을 텐데 그러기는 또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사온 고기를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분노 표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산. 제가 이건 주로 많이 썼던 건데 동네 뒷산 같은 데 밤에 가서 사람 없는 데서 막 그 분노 표출 대상을 상대로 앞에 있다 생각하고 가진 욕을 다 하세요. 이것도 의외로 많이 후련해집니다. 단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고 하세요. 사람이 있는 데 이랬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받기 딱 좋으니까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형.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냥 유치한데 그 분노 표출 대상을 닮은 인형, 가급적 닮은 인형 하나 사온 다음에 바늘 같은 걸로 뇌에 찌르세요. 뭐 왜 부부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저주를 내리는데 이거 듣고 그게 말이 되냐 하는데 이것도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참아야 될 경우고 참지 않아도 될 경우 그럴 경우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마구 분노를
상대가 그러다가 한 대 때리기라도 했다면 오히려 내가 문제가 돼요. 내가.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게 진짜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면은 참을 필요 없이 바로 형사 고소하면 되죠. 하지만 증거가 없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저를 때린 사람들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어요. 공소시효가.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도 그것도 소멸시효 다 지나버렸고 그래서 제가 돌아버리는 거예요. 제가. 어쨌든 참지 않을 경우에 이제 주의점을 그럼 좀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폭행.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를 상대로 아까 얘기한 그 회사 상사 같은 사람 상대로 함부로 주먹 휘둘렸다가 내가 처벌받죠. 그러니까는 폭행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? 모욕죄로 또 처벌돼요. 그 다음에 명예훼손. 이게 참 웃긴데 허위사실도 아니고 진실된 사실을 말해도 우리나라는 그걸로 인해서 상대의 명예가 훼손됐다 싶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됐죠. 사실적 시기가 명예훼손.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는 뭐 없애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대다수 선진국은 이거 없어요. 사실적 시기가 명예훼손 없어요.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에요?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아있어요. 근데 이건 좀 여담이 우스갯소리인데 그거 우리나라에 사실적 시한 명예훼손이 남아있거나 생긴 이유가 당시에 힘있던 사람들 정치인이나 판검사들이 자기들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나쁜 짓 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사실적 시기가 명예훼손도 형사처벌 대상에 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.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. 그 다음에 협박. 그래서 상대를 막 이러다가 내가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는데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너 언젠간 내가 반드시 뭐 아가를 찢어버린다 이런 경우에 그게 이제 다 협박죄가 되죠. 그리고 나쁜 놈들 보면은 상대한테 자기가 그렇게 욕먹을 짓 해놓고도 상대가 진짜 자기한테 정당한 항의를 할 경우에 그거 다 녹음했다가 뭐 모욕, 명예훼손, 협박으로 고소해가지고 오히려 뒤통수 치는 인간들도 많이 있어요. 이런 거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그런 표출을 할 것인가? 제가 이제 추천할 방법은 이겁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. 단 둘이 만나세요. 가급적 사람들 없이 단 둘이 만나세요. 단 둘이 만나고 단 이렇게 만날 때 상대가 물리적으로 나한테 혹시 어떤 위해를 가해거나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세요. 그러지 않을 경우는 전화를 추천합니다. 상대가 나한테 무지적 폭행을 가할지도 모를 땐 전화.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이제 상대가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다 그럴 땐 만나서 둘만 만나서 그 다음에 뭐 폭행 같은 거 하지 말고 하고픈 얘기를 하세요. 근데 이때는 둘만 있을 때는 공연성이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을 안 합니다. 그래서 둘만 있을 때 욕하고 뭐 엄청나게 그 인간이 나한테 잘못한 거 다 까발리세요. 전화로도 가능합니다. 전화도 둘만 통화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연성이 성립을 안 해서 모욕죄랑 명예훼손이 이제 성립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일대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. 단 협박은 하지 마세요. 협박은 공연성이 없어도 단 둘이 있을 때 했어도 협박은 문제가 되니까 협박은 하지 마세요. 협박은 하지 마세요. 그래서 이러면서 본인이 할 말 하거나 아니면 만나기가 힘들다. 전화통화를 하다가 중간에 상대가 전화 끊고 도망갈 것 같다. 그럼 문자를 보내세요. 단 문자 보낼 때 그 안에 협박 내용은 없어야 됩니다. 단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괜찮아요.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한테 1대1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공연성이 성립을 안 해서 그래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협박은 좀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표출하시라는 거. 그래서 솔직히 두들겨 맞아도 할 말 없는 짓을 하는 인간들 많죠. 근데 요즘 법은 어때요? 가해자들의 인권을 더 챙겨주면서 가해자들이 지가 맞은 짓 해놓고 한 대 맞았다고 또 고소하는 이상한 미친 세상이라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담이지만 노무사가 왜 노동법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이런 영상이나 찍고 앉아있냐 누가 이제 질문을 어떤 분이 하신다면은 너무 심심해서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리고 노동법 관련된 영상은 너무 많고 그리고 제 자신이 아까도 얘기한 그런 폭행의 피해자로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걸 너무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는 거. 어쨌든 이런 식으로
분노 표출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에게